행정조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적이 뭔지, 행정조사 기본법을 왜,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 그 기본법 여기 보면은 그 목적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 원칙,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 원칙, 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특별법에 각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각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절차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이렇게. 그래서 행정의 그렇게 이제 규정하는데 왜 그렇게 규정했느냐?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이것을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행정조사 기본법인데, 제가 이제 먼저 시간에 그 수사하고도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이 부분 이게 나왔는데, 이거 뭐지? 이것은 형사소송법 1조예요. 형사소송법 1조. 형사소송법은 그 범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범죄에 대한 뭐가 범죄인지 그러한 것들은 형법이라든지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산지관리법에 산지 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불법으로 전용하면 처벌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산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처벌한다 해가지고 처벌 조항이 형법에 보면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징역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법이라든지 특별법에 어떤 행위는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처벌할 건지,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형사소송법인데, 그 형사소송법 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에는 뭐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바로 관할의 직권조사 해가지고 절차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에 정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행정조사 기본법이니까 행정조사가 뭔지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특별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먼저 이렇게 그 원산지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서 이미 좀 알고는 계실 텐데, 해서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정조사는 뭐냐? 행정조사기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 이것을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게 이제 행정조사인데, 그렇게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직접 가서 조사한다든지, 가가지고 문서를 열람한다든지,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조사 대상자가 있죠.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는 자료 제출 요구, 그 다음에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게 행정조사다. 이게 행정조사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서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 국가 중앙기관하고, 그 다음에 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 기관이나 개인, 그라는 것은 이제 법인, 단체의 기관이나 개인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원이란 행정조사 업무를 행정기관에 있으면서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행정조사 공무원이 되겠죠. 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그러면은 행정조사를 하는데 누구를 조사하는 거냐? 조사 대상자라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 그 다음에 그 기관, 개인.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이 아니라 법인, 단체, 이렇게 돼 있죠.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법인은 알겠는데, 법인은 그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다음에 그 저기 뭐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알겠는데, 기관은 뭘 말하죠? 단체는 뭘 말하는지, 단체를 뭘 말하는지, 그 다음에 기관은 뭘 말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법 2주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해서 관할 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이래가지고 계속 절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뭐 저 목적이 어떻고 정의가 어쩌고 이것은 그러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그 수사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다. 수사, 공판, 재판, 선고, 집행 이런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행정조사의 기관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은 단체 단체 제가 이제 단체 법인 단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단체라는 것은 법인이 있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이것을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이 있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격 없는 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단, 재단 이렇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이렇게 실체를 갖추고 그러면은 법인격 없는 단체 이게 사단이나 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데 그럼 뭘 말하는 건지 그 단체는 뭘 말하는 건지 실체를 갖추고 형광펜 칠해 있는데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해서 실체를 갖추고 대표나 관리인이 있으면서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데 실체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단지 법인이라는 그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는 그 명칭이 없다는 거예요. 명칭이 없다는 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하면은 일정한 목적을 해서 조직된 단순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한 기관, 여기 기관이 있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단체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되려면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 여기 조직행위가 있어야 된다. 조직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체를 인정할 만한 그 조직 재정적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돼요. 입증이 있어야, 이 정도 입증이 있어야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같은 말인데, 그것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 그 판례의 태도입니다. 97-2008 대법원 판례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단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기관은 뭔지 이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하겠지만은 여기 민법을 보면 민법에는 이제 여기 민법 해가지고 제3장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7조 이사 해가지고 법인은 이사를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법에서 법인에 대한 기관은 이사를 말하는 거죠. 이사, 감사,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관이다. 이렇게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행정조사 말씀드렸는데 행정조사 기본법에 행정조사란 해가지고 앞에 쭉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사하고도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행정조사가 뭔지 수사가 뭔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사에 관련해서는 수사에 앞서가지고 내사라는 게 있어요. 내사라는 게 있는데 그 일반 경찰에 대해서는 그 내사 처리 규칙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내사 처리 규칙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그래가지고 제22조에 범죄의 내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은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 그 밖에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
이렇게 신문 방송이라든지 익명의 신고 풍문만 가지고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해가지고 출처의 주의에서 진상을 내사한 후 이렇게 진상을 내사라는 것은 안내자잖아요. 안내자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사한 다음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것을 내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하는 것은 수사,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 나가는 단계는 내사,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내사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 다음에 행정조사라는 거하고 수사가 이렇게 다르구나. 아까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공무원이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수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리가 하는 게 내사, 수사다. 이렇게. 그러면 내사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수사는 그럼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내사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규칙에 있는 거고, 내사는 규칙에 있는 거고, 형사소송법에는 내사라는 말은 없이 그 수사에 대해서 있는데 196조 사법경찰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인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이죠. 해가지고 인식하는 때에는 뭘 수사하는 거예요? 범인,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 사실 일시장소 방법이겠죠. 대상 결과, 그 다음에 증거에 관해서 수사,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하는 거고, 그것을 인정되는지 확인해 나가는 단계는 내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그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수사를 전부 다 내사를 거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사를 거쳐서 하는 건 아니고, 바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수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신문, 방송, 이렇게 그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 익명의 신고, 풍문 이것만 가지고는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이게 그 범죄 사실, 일시장소 방법 이런 거 금방 확인되기 어려우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